그다음에 2024년에는 9만 명을 도리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궁경부암은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자궁경부암만큼 컨트롤하기 쉬운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20대, 30대 여성도 꽤 많이 발생해요. 20, 30대 합치면 반이 넘습니다. 암검사 국가에서 오는 거 꼭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지식을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오면 다 하게 되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궁경부암은 좀 이렇게 날카롭고 검사하기가 좀 걱정이 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궁경부암을 좀 친숙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궁경부암 통계를 최근에 보면 2020년에 6만 명이었던 게 2023년에 7만 명, 그 다음에 2024년에는 9만 명을 도리어 늘고 있어요. 백신이 접종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리어 통계가 좀 늘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검사를 좀 잘 받으시면서 조기에 진단이 되는 사례가 좀 늘어나서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자궁경부암은 빨리 가는 암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OTT도 들어오고 성관계도 좀 자유로워져서 그때 이제 관계하시고 이랬던 분들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다시 늘지 않나 해서 자궁경부암을 다시 좀 잘 봐야 되는 암이긴 합니다. 실제로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난소암 더하면 여성암 1위가 산부인과 쪽의 암이에요. 그래서 빈도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1000명당 12명 정도 돼요. 40대가 26%, 50대가 22% 정도 돼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자궁경부암 자체가 좀 느리느리 진행이 되는 암이다 보니까 20대, 30대 이럴 때 파트너분도 많이 바뀌고 하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많이들 성관계를 하시는 나이인데 그 시기에 유입된 HPV라고 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궁 입구 쪽이 세포가 파괴되면서 계속 한 5년, 10년 이런 변화를 거치면서 암으로 발생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궁경부암은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자궁경부암만큼 컨트롤하기 쉬운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20대, 30대 여성도 꽤 많이 발생해요. 20, 30대 합치면 반이 넘습니다. 암검사 국가에서 오는 거 꼭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실제로 자궁경부암은 세 가지가 있는데 기타 암까지 하면 제일 흔한 게 어떤 암이죠, 선생님? 어떤 세포가 암성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평평상피세포암이랑 선암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평평상피세포암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의외로 선암은 암검사라도 놓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에 한 번 하는 검진을 한 번 빼먹으면 4년에 한 번 하게 되고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꼭 2년에 한 번 정도는 암검사를 정기적으로 보시는 걸 권장드리긴 합니다. 저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그냥 받으시라고 네. 그 경련으로는 자비 부담해서 받으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25세 넘으면 사실 그게 제일 좋죠. 저 너무 바빠서 병원 잘 못 가겠어요. 그럴 때는 한 번 하실 때 그냥 바이러스 검사까지 같이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암검사 시작은 언제 하고 어떤 간격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공단검사 제공되는 시기는 만 20세 이후로 제공이 되고 있고 사실은 근데 그 전이라도 성관계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그냥 자비로라도 좀 부담해서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단검사 대상자분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경부암을 일으키는 어떤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세에서 30세 사이에 그 검사는 자비로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백신을 국가에서 놔주기도 하잖아요. 나는 백신을 맞아서 그럼 안심해도 될까요, 선생님? 가끔씩 백신을 맞으러 오셔가지고 다 맞으시고 그 이후로 자궁경부암 검사는 필요 없어서 안 하셨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백신 맞으러 오신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백신 맞은 거랑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검사 하시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9개 종류, 제일 최근에 나온 가다실 국가는 9개 종류의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예방을 한다라는 거지 그 이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노출이 되면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단에서 하는 거 정도는 조금 챙겨서 받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자, 저희는 난임병원이니까 임신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선생님? 정말 뭐 천천병력 같은 소식이긴 한데 요새는 현대의학이 자궁을 유지를 하면서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계속 집에서 울고만 계시지 말고 병원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원추 절제술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좀 진단을 하고 그 자체로 조금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받아보시는 것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진행이 됐다 하시는 경우에는 광범위 경부 절제술이라고 해서 자궁을 남겨두고 경부 쪽에 병변이 있는 부분만 절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시고 나면 결국에는 다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물론 조금 남아있기는 하니까 임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서두르셔서 그냥 시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자, 경부가 없으면 선생님 임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임신이 되죠, 요즘에? 경부가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수술하고 나면 조금 그 입구가 굉장히 바늘 구멍처럼 작게 남아있게 되는데 시험관을 할 때는 저희가 자궁 안쪽에 작은 관을 넣어서 배아를 심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작은 구멍을 통해서 넣어서 시험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안 보이면은 바늘을 통해서 이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원추절제술을 하고 임신이 됐어요. 그럼 이 산모분한테는 어떤 얘기를 한마디 해줘야 될까요? 옛날에는 막 그 원추절제술 하면 무조건 경부봉축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최근에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고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또 원추절제술을 한 게 꼭 임신의 합병증을 크게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추세로 많이들 가고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도려냈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수술을 하신 선생님이랑 뭐 물론 상담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 상과에서 자궁 입구나 이런 부분들, 자궁 경부의 길이를 자주자주 추적 관찰을 하면서 임신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궁경부암에 잘 걸릴까요? 자궁 경부암이나 이런 부분들 진단 받으실 때 저희는 뭐 흡연을 하시는지 제일 1차적으로 여쭤보죠. 그 이유가 흡연 자체가 면역력을 조금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자궁 경부 세포를 손상시키는 위험도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흡연 하실 경우에는 자궁 경부암의 위험도가 좀 증가한다 얘기를 드리고요. 콘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호되지 않은 성행위를 여러 파트너들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인유두종 바이러스에도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고, 위생에 취약한 경우 면역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위험분이 될 수 있겠고요. 면역 체계가 약한 경우에 예를 들면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계시다든지 다이어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과도하게 하셔서 좀 많이 피로하고 영양실조가 생기는 경우에, 이럴 때에도 좀 면역 체계가 약하면 그런 바이러스가 활성도가 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암의 위험도가 증가하고요. 막 정기적 검진을 안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뭐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마지막 검사를 10년 전에 했다, 이러신 경우에는 당연히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피임약을 좀 장기적으로 한 10년 이상 사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피임약 사용을 하시는 것 때문에 또 콘돔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지 않으시기도 하고, 배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억제가 되면서 그 자궁 입구 쪽이 조금 씻겨 내려가는 효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궁 경부암의 위험도가 조금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출산 횟수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호르몬적인 부분의 변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궁 입구가 조금 손상이 이제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역시나 이제 암의 위험도가 좀 높아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위험을 잘 피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앵무새처럼 항상 오시면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접종, 가다실 꼭 맞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제 자궁 경부암처럼 어떤 원인이 확실한 암이 없습니다. 원인을 예방 가능한 암들이 거의 제한적인데, 자궁 경부암은 사실은 그 주사를 통해서 많은 경우에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꼭 맞으시고요. 금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흡연이 세포 변성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금연하시면 좋고, 관계를 하실 때 파트너가 사실 뭐 바뀌는 거는 젊을 때는 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건데, 관계하실 때 콘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쓰시고, 좀 위험하다 싶은 관계는 좀 피하시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전파 예방을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체계 이런 부분들을 좀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다이어트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규칙적 운동하시고 정기검진, 공단검사 정도는 꼭 챙겨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산부인과 케이스를 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암검사를 절대로 한번 정상이라서 믿지 말자, 제 케이스였는데 진료가 있으셔서 오셨어요. 국가암검진을 정상이 나왔어요. 근데 밑에 용종 같은 게 보여서 조직검사를 할까 하다가 이거 하면은 출혈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셔서 거기서 조직검사 했는데 용종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3개월 동안 계속 다니셨는데도 출혈이 계속 있어서 나중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자궁경부암 나온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증상이 계속 있으면 암검사를 꼭 받아보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하나 있고요. 암검사만 쭉 받았을 때 안쪽에 숨어있는 암, 자궁경부 선암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궁경부암 검사의 정확도는 80에서 90% 정도라고 바라보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자궁 경부암 검사는 정상이었는데 용종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보이면 그냥 떼거든요. 그런 용종을 이제 절제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궁 경부암이 진단이 된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자궁 입구에 있는 그 용종은 양성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드물게 암이라든지 이런 다른 뭔가 이상 소견을 품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면은 사실은 그냥 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기서의 교훈은 뭐냐면, 보통 건강검진 병원에서는 암검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용종이 보인다고 용종을 떼지 않아요. 근데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봐서 떼죠. 다른 이상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검사만큼은 가능하면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받는 게 좀 더 정확하고 괜찮다.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거기서 받으시고, 그 사이에는 산부인과에서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죠. 자궁경부암 얘기를 좀 했는데요. 최근에 다시 증가한다는 게 요점이었고요. 뭐라고 마지막을 설명드릴까요? 잔악계나 가다실입니다. 가다실 홍보대사는 아닌데 자궁 경부 쪽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주사이기 때문에 남성분도 그렇고 여성분도 그렇고 권장 연령에 꼭 맞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기검사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이 정확도를 자랑하는 그런 검사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진단적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챙겨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